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자, 먼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은 아이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급여 이런 거 받으시면 그 중에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있는데 그 300만 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있고요, 비과세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중에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돈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선질의 급여입니다. 요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찍, 왜 우리 밤에 회사 지키거나 이런 거 일이 있죠. 그런 거. 또는 숙직, 일찍, 숙직인데 요게 일찍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일찍을 쓰고 또는 밤에 숙직을 쓰고 아침에 되면은 아침에 세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욕하러 가고, 그리고 아침 밥값 정도는 회사에서 지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받는 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 돈은 비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있죠.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5번 중에 4번 정도는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거의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출제된다는 표현은 좀 심하고요. 거의 출제가 됩니다. 거의 출제가 되고, 이 내용이 이론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요 중에서도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중에서도 이 빨간색으로 줄거진 거,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중 20만원까지입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급여 항목을 보고 이게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이름으로 된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이용해서 업무 시간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는 돈, 이 돈은 비과세가 된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내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출퇴근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수당은 과세예요.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차가 내 차, 본인 차이어야 됩니다. 남편 차를 내가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와이프 이름으로 된 차를 내가 출퇴근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예요.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그 차의 소유주가 누구이어야 된다? 본인이어야 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를 가지고 그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비과세가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게 되면 내가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우리 배우자 이름입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차를 내가 업무에 사용해요. 그러면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된 차예요. 그런데 출퇴근에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퇴근비를 20만원 줘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해줍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1번, 누구 차? 본인 소유의 차. 근로자 본인 소유이어야 되고, 명의가 본인 명의이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이 무엇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업무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월 얼마? 20만원. 20만원까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월 20만원인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차를 가지고 업무용에 사용합니다. 한 달에 35만원을 줘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내 명의의 차니까 내 명의의 차이고 and 업무용에 사용되니까 받는 돈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35만원. 그러면 여기서 20만원은 비과세가 되고요. 15만원은 과세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도가 20만원이에요.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그 점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빨간색이니까 특히 알아주시고요. 다음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월 20만원 이내에 벽지수당 벽지란 말은 오지를 말하는 거죠. 오지. 예를 들어서 등대지기 있잖아요. 등대 지키는 사람 있죠. 등대는 주로 섬에 있죠. 주로 섬에 있습니다. 섬에 왜 배가 안전하게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비춰주는 게 등대예요. 거기 보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죠. 등대 있는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근무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갈매기하고 친구하고 맨날 낚시하고 그죠? 이게 좀 그래요. 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무하게 되면 벽지 수당을 줘요. 그 금액 중 얼마?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 다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그러니까 왜 회사에서 우리 집이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아니면 강원도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너가 산불이 있으니까 잘 집도 없네 이래가지고 100만원을 받았어요.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위로금으로 줬어요. 이런 것들은 비과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제보, 제모, 재화, 작업복 등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비. 피복비란 말은 옷, 신발, 모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왜 경비 아저씨들이 보면 경비 모자 쓰고 제복 같은 거 입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급되는 그 옷들 그것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그러니까 밥값 말하는 겁니다. 밥값인데 한 달에 10만원까지는 비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밥값인데 식사 제공시 과세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은 큰 회사들은 주 52시간제라서 야간 근무하는 경우가 잘 없기는 없어졌을 거예요. 없어질 텐데 아무튼 우리 회사는 2교대입니다. 또는 격일제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아침은 밥을 먹고 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점심 저녁은 회사에서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주고 너가 사 먹으라 하면서 돈을 1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을 3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10만원은 비과세, 20만원은 과세. 조금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만원이 초과되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되는 것은 과세.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식사 제공 시 밥도 주고 밥값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점심때는 밥을 주고 저녁은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1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더. 자,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밥을 주면은 밥도 주고 돈도 주면 과세가 돼요. 자, 밥만 준다 비과세, 돈만 준다 10만원까지 비과세, 밥도 주고 돈도 준다 그러면 돈은 과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자, 이게 3번이 조금 길어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월 정액급여 210만원. 자, 조건이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 이하? 210만원 이하.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210만 원. 그리고 작년에 총급여 총액이 얼마? 2,500만 원 이하. 마지막으로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사무직 직원이 받는 초과 근로수당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과세입니다. 사무직은 과세고요. 생산직이 받는 게 비과세예요. 특히 3번의 조건을 3번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조건은 잘 아셔야 됩니다. 조건이 3개의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됩니다. 1번 월급이 210만 원 이하. 2번 작년 총급액이 2,500만 원 이하. 세 번째, 생산직이 받는 야간 근로수당 또는 초과 근로수당, 이런 것은 비과세예요. 되시겠습니까?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금은 요게 21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작년, 재작년에는 이 돈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요게 19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요게 좀 낮았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올랐습니다. 210만 원으로. 오른 이유는 간단해요. 시급이 올랐잖아요. 맞죠? 최저 시급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과년도 기출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우리가 안 맞는 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풀이할 때 어떤 거 기준으로 풀이하겠습니까? 2019년, 2019년 올해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의 답과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때 기준은 190만 원이었고 올해는 210만 원이니까 과세다 비과세다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3번 이것도 중요해요. 아무튼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에서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해요. 어려워합니다. 이것들만 잘 표시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고, 두 번째는 작년 급여가 얼마? 2,500만 원 이하이면서, 세 번째로 생산직 근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 맞죠? 이 사람 대부분 이 사람들이고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도 돼요. 광산. 왜 땅에서 산에서 금 캐고 납 캐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업 종사자. 그리고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 등을 포함. 자, 이런 공장에서 요까지는 됐고요. 나머지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경비 관련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단순 노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 그럴까요? 좀 현장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생산직, 사무직으로 아마 구분이 될 확률이 가장 많아요. 요 갈로들은 갈로에 제가 요렇게 방금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공장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단순 노무자까지는 알아주시면 참 고맙고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이 사람들은 잘 안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3번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월 10만 원 이내에 출산 보육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만 6세 어린이들이 있는 직원들한테는 출산 보육비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10만 원 이내가 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만 몇 세 이하여야 된다. 애가 6세 이하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요. 5살짜리입니다. 만 5세입니다. 5세짜리인데 출산보육비를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만원씩 줘요. 기분 나쁘다고 안 받으면 안 되죠. 받아야 됩니다.
이 받는 10만원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비과세. 왜? 6세 이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만 10세까지 출산 보육비를 줘요. 이런 회사 있을 수 있죠? 10살까지 줍니다. 자, 우리 애가 9살이에요. 9살입니다. 자, 이거 출산 보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10살까지 주니까 10만원 받겠죠? 이 10만원은 받았어요. 과세가 될까요? 비과세가 될까요? 과세. 왜? 6세가 넘어버렸잖아요. 6세까지만 비과세고 7세 이상은 과세입니다. 이 10만원 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왜 애들 잘 키워놨고 나라에서도 돈을 주지만 직장에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조금이나마 보태서 사용해라고 줘요. 그게 출산 보육비인데요. 만 몇 세까지다? 6세까지입니다. 6세까지. 자, 우리 도덕세법에서는 나이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 그랬나요? 연도 빼기 연도라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연에서 연도를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지금이 2019년이니까 몇 년도까지 되겠습니까? 2019니까 2013이 만 6세가 되죠. 월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19년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인데 월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앞에 있는 년을 빼요. 2019에다가 빼기 우리 애가 태어난 게 2012에 태어났습니다. 2012에. 그러면 2019 빼기 2012는 7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만 7세로 보는 겁니다. 연도 빼기 연도라는 거, 뭐 생일 지났니 안 지났니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도덕대법에서 나이는 연 빼기 연입니다. 우리 만 20세 그리고 이하 그리고 만 60세 이상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따진다 그랬습니까? 연도 빼기 연도입니다. 생일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 알아주시고요. 특히 출산보육비 육아수당이라 그래요. 요것을 정확한 명칭은 출산보육비인데요. 출산보육비를 우리 육아수당이라 그럽니다. 육아수당이라 그래요. 만 6세까지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5번째 선원의 성선수당. 왜 배 타고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원 있죠? 선원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자, 다음 6번 국외 근로소득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외국에 나가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현지 법인이나 이런데 외국에 출장이 아니라 파견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아무래도 말도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말은 안다 하더라도 가족과 떨어져 살잖아요.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사우디의 건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건설보다는 다른 일로 많이 가 있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받는 월급 중에서 얼마? 월 100만원은 비과세 하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6번하고 7번은 조금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자, 외황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선언 중에서도 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 일하는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상선이라든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외항선언. 그리고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입니다. 자, 요거 두 개가 6번과 7번을 혼돈을 하실 수가 있어요. 6번은 일반적인 외국 근로소득입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7번은 한번 잘 보세요. 자, 외국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이거 뭐예요? 외국 건설 근로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7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신 분들 있죠. 그때 외화를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 건설 회사들이 국내에서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많은 공사들을 수주해서 그리고 그 업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지 인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현지에서 조달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야 되겠죠. 거기 가서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지시하고 감독하고 실제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들은 300만 원까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봐요. 외국에서 가서 일하면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직원이 가서 외국에서 현지 법인에서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는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건설 회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자금 못 쓰고 안전 못 쓰고 막 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월 얼마까지 해주겠다? 300만 원까지 해주겠단 말입니다. 이거 6번과 7번 근로자 구분되십니까? 예,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외황선언도 그래요. 자, 요거 알아주시고. 다음,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락금, 수업료, 수강료 등 학자금 비과세가 됩니다. 자, 요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두 개 있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봐요.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서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승진의 급여, 일직, 그 다음에 직료가 아니고 숙직입니다. 숙직료. 앞에 숙자가 하나 빠졌네요. 낀가주세요. 제가 요거 하면서 지워버렸네요.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시급에. 두 번째, 종업원 소유의 차량. 첫 번째 조건은 회사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 두 번째, 그게 어디에 사용돼야 된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 중 월 얼마까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빨간색은 특히 중요합니다. 까만색보다 빨간색이 더 중요해요. 다음,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 세 번째,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비과세입니다. 제복, 제모, 재화, 작업복 등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비, 그 회사에서만 입는 제복 말하는 겁니다. 공장에 가면 작업복 주죠. 그런 거 비과세입니다. 공장에서 또는 이런 것들 회사에서만 입는 옷, 제복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 밥값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 식대는 어떻게 된다? 돈을 주면 과세가 됩니다. 돈을 주면 과세가 돼요. 다음 세 번째, 자, 월 정액급여 얼마 이하? 210만 원 이하이고 작년 총급액이 얼마 이하? 2,500만 원 이하이고 그 사람이 무슨 직?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요 말 정도. 자,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도 되지만 공장, 광산, 어업 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 월 1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비 이것을 육아수당이라 그래요. 애들을 육아라 그러잖아요. 육아수당. 만 6세. 육아를 왜 육아라 할까요? 앞에 있는 육자가 숫자 육자. 애라고, 육아, 그런가 봐요. 맞죠? 육아, 그러네요. 6세 이하 애를 육아라는 거 없습니다. 됐어요?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기억하려고 그런 거예요. 됐어요? 육아, 6세 아동이라고 육아. 됐어요? 자, 우리 편하게 기억하기 좋게끔 기억하면 되잖아요. 맞죠? 자, 다음, 선언의 성선수당, 월 얼마? 20만원. 자, 요 6번 선언은 뭐예요? 국외 근로자입니다. 국외 근로자, 근로소득 급여 중 월 얼마? 100만원. 7번이죠. 이 선언, 5번 선언과 7번 선언은 달라요. 5번 선언은 배를 타더라도 국내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이런 선언들 있죠. 그런 사람이고 7번은 외항선언이에요. 주로 큰 상선들 아니면 참치 잡으러 태평양 막 나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있죠. 외항선들. 그리고 국외 근로자입니다. 자,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번은 국외 근로소득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은 6번입니다. 그런데 7번은 국외 건설 근로자예요. 건설 중에서 건설 관리자는 안 됩니다.
건설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건설입니다. 베트남 현지 책임자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이고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지 기술자가 있죠. 그 사람들은 월 300만 원까지 해주고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락금 그리고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 이거 알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알아주시는가 하면 자, 이게 딱 문제를 읽어보고 과세다, 비과세다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을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해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에 2번을. 자, 우리 회사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 원까지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내 차를 가지고 업무용에 사용하는데 50만 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50만 원을 받았다 치면 뭐 어떻게 20만 원은 비과세고 30만 원은 뭐가 됩니까?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방금 그 조건은 비과세 조건을 만족했죠. 만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하고 50만 원을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20만 원은 딱 비과세 해줘요 하고 30만 원 자동으로 과세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 방금 했던 그 내용은 우리 회사 직원 차를 소유의 차를 가지고 그리고 회사 업무용에 사용하는 대신 50만 원을 지급했다. 일단 이거 중에 20만 원은 비과세고 30만 원은 과세가 되는데 입력할 때는 우리가 자가운전보조금이라 그래요. 그것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하고 돈을 50만 원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20만 원은 비과세로 넘겨주고요. 30만 원은 과세로 이렇게 따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읽어보고 이게 과세다 비과세다만 정확하게 알아내시면 별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쉬워요. 쉽고 주로 5점짜리로 놉니다. 그래서 꼭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드립니다.